My name is Eun-Gyu Choi. I did my doctorat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 specialized in crisis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curity. Today's topic is about business impact analysis. The purpose of business impact analysis is to help organizations identify which business function or process are essential to survival of the business. The BIA will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how quickly essential business function or process have to return to full operation following a disruption. So, please leave the comments below what you think about the topic for today. Bye. Thank you. 안녕하세요. 최은규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IA 설명에 앞서서 PDCA 사이클에 관련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DCA 사이클은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4가지 요소는 플랜, 두, 체크, 액트 로 나뉩니다. 여기서 플랜은 목표나 방침을 분명히 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두는 실행을 말하는데 결국 앞서 세운 계획에 따라 착실히 실행하면서 계획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체크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성과 달성도 및 방식을 평가해서 어떤 성공이나 실패 요인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액션에서는 개선이나 수정을 통해서 반성점을 다시 플랜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PDCA는 프로세스나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단계 접근 방법이고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 실적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고 실행사항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들이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개선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PDCA가 제조 분야에서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에 업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사이클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이 BCMS 분야까지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BIA, 비즈니스 영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복구 목표 시간이 없이 오래된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토대로 위기 발생 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비율이 약 70%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향 분석이 제공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조직은 적절한 위기 대처 수준과 용인할 수 있는 위험 종류에 대해 단순히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보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영향 분석은 위기로부터 중단된 비즈니스 기능, 비즈니스 손실, 핵심 업무를 식별하고 자원관리 및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죠. 비즈니스 영향 분석 단계에서는 재무적인 영향, 규제 준수사항, 법적 책임 및 직원 안전 등 기업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업무 중단 시에 우선적으로 복구되어야 할 기업의 핵심 업무와 최대 중단 허용 기간인 MTPD를 구하게 됩니다. 최대 중단 허용 기간 MTPD 내에서 기업이 핵심 중점 과제나 전략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복구 목표 시간, RTO의 수립을 통해 위기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 자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활동으로 비즈니스 역량 분석을 수행하고 핵심 업무나 핵심 자원 및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에도 비즈니스 의존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핵심 업무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조직도를 활용하여 조직 내 모든 관련 부서를 식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직제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BI의 설문지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이 디자인되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잠깐 설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는 반드시 조직 내의 비즈니스 명칭과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중요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무 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 활동 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식별되어야 하고 또 개별 업무 활동이 최대 중단 허용 기간을 결정하는 내용이 설문 안에 반드시 디자인되어야 하죠. 복구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 업무 활동과 의존 항목을 함께 조사할 필요도 있고요. 이 밖에 서비스 제품 운영 중단 시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설문 내용과 복구 목표 시간 및 리소스 결정을 위한 사항들이 반드시 설문에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설문 이후에는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핵심 업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식별된 핵심 업무별 관련 조직이나 시설, 인력 등 어떤 그 핵심 업무 활동의 재개를 위한 자원을 정리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경영진이나 사업 책임자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런 BI 활동들은 조직 중단의 재정적 영향이라든지 기업 이미지나 어떤 평판에 미치는 영향,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 환경 훼손 등의 이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업 중지 및 유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부정적인 시장 반응, 고객 서비스, 현금 흐름의 중단, 직원들의 사기 및 유지, 또 계약 불이행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재계약된 공급업체의 관계들, 금융 손실 등을 우리가 식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BIA 식별 내용 중에 이미지 및 평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복구에 필요한 사후 대응 활동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긴 업무 중단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잃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복구를 위한 사후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표는 핵심 업무들을 나열하고 RTO별 업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와 같이 생산, 재무, 정보보안, 이런 시설 등에 대한 어떤 모든 중요한 핵심 업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숫자 1부터 4까지는 심각 정도를 나타내고 이 중에 1은 경미한 충격이나 충격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으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강한 충격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비즈니스 중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네, 오늘은 비즈니스 영향 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코멘트 사항들을 공유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